자, 타시험 행정법 기출문제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이니까 이 강의가 어떠한 강의이고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를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OT 말씀드리고 그런 다음에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평가사 2차 보상법규에서도 행정법을 물어보고 있지만 감정평가사 시험 외에도 5급 공채, 입법고시, 법원행시, 변호사 시험, 노무사 시험에서도 행정법 또는 행정법 관련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자, 하나씩 설명드리면요. 5급 공채는 과거에 우리가 행정고시라고 했던 시험입니다. 자, 행정부에서 일할 5급 공무원을 뽑는 시험이 5급 공채이고요. 자, 그리고 입법고시는 자, 똑같이 다 5급 공무원을 뽑는 시험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입법고시는 요거는 국회에서 일할 5급 공무원을 뽑는 시험이고요. 법원 행시는 말 그대로 법원에서 일할 5급 공무원을 뽑는 시험입니다. 자, 우리 법원에 판사님만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판사님 외에도 그 법원에 사무를 처리할 공무원이 필요한데 그러한 공무원 중에서 5급 사무관을 뽑는 시험이 법원 행시입니다. 자, 그래서 그냥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시험은 다 행시이긴 한데 일하는 부처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시험도 각각 시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5급 공채에서도 행정법 시험이 있고 입법고시나 법원 행시에서도 매년 행정법이라는 과목을 시험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변호사 시험, 과거에는 사법고시였는데 이제 로스쿨이 생기면서 이제는 변호사 시험이라고 합니다. 변호사 시험 안에 공법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 공법이라는 과목 안에 행정법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공법 전체가 행정법인 것은 아니고 공법이라는 시험 과목 내에 행정법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노무사 시험에서는요. 행정쟁송법이라고 있습니다. 행정쟁송법. 자, 그래서 이 행정쟁송법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행정법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총 5개의 시험에서 주관식 시험으로, 자, 객관식으로 행정법 시험을 보는 건 더 많지만 우리는 2차 보상법규가 주관식 시험이니까 주관식으로 행정법을 시험 보는 다른 시험들은 이렇게 대표적으로 5개의 시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5개의 시험에서 매년 행정법 주관식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러한 타시험 행정법 기출문제를 왜 풀어봐야 하냐면 최근 행정법에서 중요한 논점이나 트렌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행정법이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있는 그러한 학문, 과목이 아니고 계속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과목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떠한 판례가 새로 나왔다. 자, 판례가 새로 나왔다 또는 판례가 기존에 이러한 판례에서 판례의 입장이 바뀌었다라는 경우도 있고요. 자, 또는요,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떠한 법 규정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리고 또는 어떠한 교수님의 논문이 새롭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시사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에 따라서 매년 그 해마다 이슈가 되거나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행정법 논점이 달라져요. 자, 그리고 출제위원 교수님들은 항상 행정법 학계에서 어떠한 논점에 관심이 있는가 또는 자기가 최근에 어떠한 걸 연구했느냐 이런 것들 토대로 해서 시험 문제를 내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것들이 실제 이런 시험이나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도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최근에 처분 사유 추가 변경과 관련해서 판례 입장이 변경되었습니다. 자, 판례가 어떻게 변경되었냐면은 처분 사유 추가 변경과 관련해서 판례 입장이 변경되었는데 종전에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줄여서 기사동이라고 하는데 기사동이 있는 처분 사유만 소송 계속 중에 처분 사유를 추가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이 기존 판례 입장이었어요. 자, 기존 판례 입장은 기사동이 있어야지만 처분 사유 추가 변경 가능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판례 입장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자, 변경 후 판례는 기사동이 없는 자, 이러한 건 당연하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기사동이 없는 처분 사유라고 해도 추가할 수 있다. 자, 어떠한 경우에 추가할 수 있냐면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동의했다면 자, 조건이 있죠. 근데 자, 조건 if 만약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동의를 했다면 그러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처분 사유라고 해도 처분 사유 추가 변경할 수 있다라고 판례의 입장이 변경됐어요. 자, 최근에 이러한 판례 변경이 있었고 그래서 이 논점이 다른 시험에서도 출제가 많이 되었던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판례가 바뀌었다 또는 법령이 개정됐다 어떤 논문이 나왔다 어떤 시사 이슈가 있다 라고 하면은 그러한 내용들이 타 시험 기출문제 통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타 시험 기출문제를 통해서 최근에 이러한 논점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구나. 요새는 행정법에서 이 논점이 중요한 논점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행정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수님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논점이나 트렌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타 시험 기출문제를 공부하실 필요가 있는 건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타시험 기출문제를 모두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자, 타시험 기출문제는 말 그대로 행정법 전체의 논점을 모두 다 다루고 있어요. 타시험 기출문제가 행정법 전체 논점을 모두 다 다루고 있다면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은 이 중에서 토지보상법,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공시법, 감정평가법이라고 하는 이러한 개별법의 범위에 대해서만 시험에서 출제가 되거든요. 자, 감정평가사는 요 범위에 대해서만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행정법 전체 논점을 모두 다 공부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타시험 기출문제 중에서 우리 감정평가사 수험생들도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우리 시험과 관련성이 높은 문제만 선별해서 이 선별된 문제만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자, 그래서 이 전체 범위 중에서 평가사 시험 범위가 여기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한 요 정도 범위로 선별을 해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제가 보시면은 자, 감정평가사 시험 범위에 딱 해당하는 것도 있지만 감정평가사 시험 범위에서 살짝 벗어나 있는 이러한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도 좀 공부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뭐 토지보상법, 부동산 가격 공시법, 그리고 감정평가법, 그리고 도정법 이러한 법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데 해당하는 법들은요. 국계법이라거나 건축법이라거나 이런 것들 이러한 범위들까지는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공부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범위까지 공부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시야가 더 넓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감정평가사 시험 범위에 딱 맞는 논점이 아니라 살짝은 벗어나는 논점이라고 해도 그 범위까지 이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출제가 되는구나 라고 이러한 범위까지 공부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의 식견이 훨씬 더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범위 전체 범위는 아니고 요 범위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선별했고 그 선별된 문제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따라서 타시험 기출문제 중에서도 이러한 범위에 있는 문제들은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요 범위의 문제들은 다루지 않기 때문에 자, 실제 기출문제가 있다고 해도 이러한 범위에 있는 문제들은 다루지 않을 겁니다. 자, 따라서 강의를 진행할 때 있어서 예를 들어서 25년도 5급 공채 해설을 한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본 강의는 연도별로 진행이 될 것인데 자, 그런데 25년도 5급 공채 한다. 여기서 실제 문제가 자, 1, 2, 3, 4가 있다.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이 중에서 2번 문제와 4번 문제는 우리 시험과 관련이 없다라고 하면은 2번과 4번은 아예 다루지 않고 1번과 3번 문제만 본 강의에서 다룰 겁니다. 또 만약에 문 1번이 세부적으로 물음 1, 물음 2, 물음 3이 있는데 이 중에서 물음 2는 우리 시험과 관련이 없다라고 한다면 역시 물음 2도 제외하고 물음 1과 물음 3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우리 시험과 관련이 없는 범위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문제 자체를 아예 다루지 않을 거고요. 자, 우리 시험과 관련이 있는 문제라고 해도 소물음 중에서 우리 시험과 관련이 없는 물음은 그 물음은 제외하고 나머지 물음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도별로 진행할 것이고 한 연도마다 진행할 건데 그 안에서 우리 시험과 관련이 없는 문제는 제외하고 진행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 강의는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의 시험, 2차 시험 최종 대비용이기도 하면서 실력 업그레이드용입니다. 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먼저 기본 내용을 먼저 공부하셔야 돼요.
기본 내용이 당연히 먼저 공부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기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우리 행정법, 개별법, 기본 강의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자, 우리 감정평가사 기출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 감정평가사 보상법규에 대한 스터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공부해 주시는 게 2차 보상법규에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공부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먼저 해 주셔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실력을 레벨업 하고 싶다. 첫 번째 실력 레벨업. 실력을 레벨업 하고 싶다. 조금 더 다른 수험생들보다 내가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실력을 갖고 싶다. 법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싶고 더 확실하게 내가 고득점을 노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실력 레벨업. 그다음에 두 번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타시험 기출문제를 보면은 최근 행정법에서 어떠한 논점이나 트렌드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하는 출제 예상 문제를 좀 이 선별하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출제 예상 문제, 출제 예상 문제 선별. 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제가 한 가지 예시 드렸던 처분 사유, 추가 변경 이러한 논점은 다른 시험에서 많이 출제가 되었다라는 걸 보고 나면은 이거 우리 시험에서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용도로서 요 강의는 가장 마지막에 여러분들의 2차 보상법규 커리큘럼상 가장 마지막에 하시는 공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장 마지막에 본 타시험 기출문제를 가장 마지막 단계에 공부하시고 그런 다음에 시험장 가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이 강의는요. 여러분들 수험 커리큘럼상 5월에서 6월 달 정도에 2차 시험이 7월 달에 있으니까 이 강의는 5월 달에서 6월 달 정도에 공부를 하시는 것이 시기상 가장 적절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강의는 여러분들의 2차 보상법규 학습 커리큘럼상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레벨업하고 출제 예상 문제를 선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의이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 따라서 우리가 이 단계에서 이 강의를 수강할 때에는 이미 여러분들이 웬만한 행정법 논점은 다 알고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기본 강의에 대한 학습은 끝나 있다. 여기에 대한 공부는 되어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하자승계가 무엇인지 이미 공부를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하자승계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본 강의에서 어떤 하자승계 문제가 나왔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하자승계가 무엇인지 설명드리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이 최종 단계에서 여러분들 하자승계라는 건요 이런 거예요 라고 하자승계가 무엇인지 지금 설명하는 건 이 강의의 이 사이클상 맞지 않다는 거죠. 커리큘럼의 단계상 맞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 강의에서는 컴팩트하게 핵심에 대한 설명만 드릴 거예요. 핵심적으로 자, 이 문제선 이래서 이게 하자승계 문제이고 그러니까 자, 논점. 자, 먼저 이 문제의 논점이 무엇인지 논점 파악, 설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설문을 읽으셨을 때는 이 설문에서 이 문제 논점이 하자승계라는 것을 캐치하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목차를 어떻게 설계할지 목차를 어떻게 설계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결국 여러분들이 답안지 쓰실 때 주의하셔야 될 포인트가 무엇인지 어느 부분이 득점 포인트가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컴팩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마지막 단계의 강의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은 설명드리지 않고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 건데 바로 그것은 요 세 가지, 요 부분에 대해서 컴팩트하게 설명을 드릴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이 5개의 시험에 대해서 그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계속해서 올려드릴 건데 어떤 방식으로 올려드릴 거냐면요. 자, 우리 5급 공채를 예를 든다면 먼저 자, 5급 공채 이렇게 있고 맨 처음에 23년도 기출문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2023년도 기출 해설하고 그런 다음에 2024년도 기출 해설하고 이런 식으로 최신 기출문제 강의를 한 회차씩 추가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5급 공채 진행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2025년까지 지금 진행이 돼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얘도 이렇게 다 25년 기출문제까지 해설이 돼 있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 26년도가 되면은 26년도 문제가 시행되겠죠? 그럼 이제 26년도 문제가 그 아래에 이렇게 달리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교재도 26년도 부분에 대한 원고가 추가될 거고 강의도 그 밑에 26년도 강의가 하나씩 다 이렇게 달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27년도가 돼서 27년도 시험이 시행되었다라고 하면요. 또 그 밑에 이제 27년도 교재 원고와 해설 강의가 이렇게 밑에 하나씩 달리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우리 시험과 관련이 있는 문제만 다루다 보니까 어떤 연도의 경우에는 어떤 회차의 경우에는 모든 문제가 다 우리 시험과는 관련이 없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어요. 우리 시험과 너무 거리가 먼 그러한 논점들만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해의 기출문제는 제가 아예 강의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해도 있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노무사 행정쟁송법인데 26년도 기출문제는 우리 시험 과 관련이 없더라. 따라서 감정평가사 수험생들이 공부할 만한 내용이 없더라 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26년도에는 해설 강의가 없을 겁니다. 그랬을 때 수험생분들께서 선생님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기출문제 해설 강의가 25년도 있고 27년도 있는데 26년도가 없습니다. 자, 왜 없는 거죠? 제가 실수로 빼먹은 게 아니라 그 회차는 우리 시험에서 다룰 만한 내용이 없더라. 그래서 내용을 생략한다. 그 뜻입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연도의 기출문제가 반드시 모두 다 차 있지는 않을 거라는 거 그거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타시험 기출문제 해설 강의라고 해서 감정평가사 수험계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감정평가사 수험계에서는 이러한 타시험 기출문제를 스터디 문제에 내거나 그러니까 일부 내거나 또는 타시험 문제를 변형해서 또는 응용해서 스터디에 내는 경우는 있었는데 자, 이런 식으로 타시험 기출문제 원문을 그대로 두고서 그 원문 자체에 대해서 별도의 커리큘럼으로 구성해서 강의를 진행하는 건 제가 알기로는 제가 처음이에요.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이 강의가 새롭게 시작하는 강의라서 어떠한 강의인지 첫 시간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해서 하나씩 한 회차마다 연도별로 기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